우리는 왜 BTS에 열광하는가? 첫 번째, BTS가 전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왜 사람들이 BTS에 열광하는가? 방탄소년단은 기본적으로 음악 그룹입니다. 음악 그룹이라면 음악 그룹으로서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완전히 음악 그룹의 상징이었던 음악 이의 그룹으로서 이제는 청각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줄 것이 많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빼어나기 때문에 BTS가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의 시선을 빼앗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각적인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을 흥분시키는 건 춤입니다. 항상 세계적인 현상은 춤과 동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춤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됐던 비틀즈도 롤링 스톤즈 같은 록큰롤도 처음에는 젊은이들에게 흔드는 것 같은 것 이런 걸 자극했습니다. BTS는 일단 첫 번째가 칼 군무로 표현되는 그룹 댄싱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마어마한 연습이 아니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 일체화된 춤과 거기서 나오는 용암이 분출하는 것 같은 거대한 에너지, 이게 BTS 춤을 보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넋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반응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넋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약간 숙연 모드입니다. 반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게 바로 가장 감동적인 건데 BTS 춤은 그걸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바로 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현대 K-팝 또는 K-팝이 아니라 전 세계 팝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노래입니다. 그리고 노래 이외에 비주얼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탄소년단 7명의 비주얼이 상당히 조화롭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도 빼어나고 그 다음에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도 좀 더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세대 음악입니다. 일반적인 면에서 사랑 또는 이별 노래가 아니라 세대의 의식을 대변하는 노래들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socially conscious, 즉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더 열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젊은 세대에게 단지 한 번 스치고 지나갈 사랑과 이별이 아니라 바로 세대의 의식이 그 안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방탄소년단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실제로는 7명들이 굉장히 집안도 좋고 가진 게 전부 다 우월하고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학력으로 만약에 우월하다고 하면 아마 공감 사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방탄소년단을 흙수저라고 합니다. 어려운 조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자극했습니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감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대의식을 표현할 만큼 BTS는 흙수저입니다. 이 사람들이 흙수저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이 사람들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냥 환상적으로 꾸며내고 그냥 미디어에서 잘 포장해서 나온 그런 산물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계의 아미들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세대들이 감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리얼, 이게 방탄소년단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리얼입니다.
두 번째는 빌보드 차트 최상위권에 올랐던 K-팝 가수로 싸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싸이와 BTS 음악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지금 현재 현상으로만 볼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빌보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보드는 메인 차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곡으로 단일곡, 흔히 음악에서 싱글이라고 합니다. 즉 싱글 차트가 있습니다. 배구에서부터 1위까지입니다. 싱글 차트가 있고, 또 하나 우리는 음악을 단일곡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 아티스트의 세계를 탐험한다는 개념에서 앨범으로 듣습니다. 보통 10곡 중심의 앨범이 있습니다. 이 앨범 차트가 바로 빌보드 200입니다. 그 두 개가 있습니다. 핫 100, 빌보드 200, BTS가 정복한 건 앨범 쪽입니다. 앨범에 Love Yourself가 기승전결입니다. 거기서 기승전결할 때 전 Tears 그리고 결 Ensure 이 두 장의 앨범을 냈는데, 결은 사실은 기존에 있는 걸 다 묶어서 거기다 새 싱글 하나를 넣었습니다. 근데 이 두 장의 앨범이 빌보드 200 차트 정상에 올라간 겁니다. 둘 다 그러니까 이거는 월드뮤직, 세계의 음악을 정복했다는 그 수식이 조금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BTS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핫 100은 어떻게 됐냐면, 방탄소년단이 그 이전에도 DNA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MIC 드롭이 올라갔습니다. 사실은 방탄소년단은 앨범도 정복하고 싱글 차트도 사실상 거기서 아주 두각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히트곡은 무엇일까요? 진짜 히트곡은 상위권 1, 2, 3위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합니다. 근데 아직 방탄은 히트곡인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페이크 러브가 10위에 올라가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돌이라는 노래도 역시 몇 주를 견디지 못하고 하향했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아직 방탄이 세계적으로 뒤흔들 히트송을 낸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히트곡은 누구나 언급하는 그런 곡입니다. 근데 이 업적을 이룬 사람은 바로 싸이입니다. 싸이는 2012년에 강남스타일 곡이 2위까지 올라가서 2위에서 7주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유튜브 조회수를 챙기지 않을 때입니다. 솔직히 그때 유튜브 조회수를 챙겼더라면 싸이는 1위를 4주 정도 했을 것입니다. 빅 히트송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어로 얘기하면 스매시 히트입니다. 그러니까 싸이는 아직도 단일곡으로 세계를 정복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BTS는 앨범은 정복하고 싱글은 아직 정복했다는 표현을 쓰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BTS가 두드러지는 건 뭐냐면, 지금 공연 시장에서는 압도적입니다. 공연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뉴스를 통해서 봤겠지만 북미 투어, 순위 투어에 가는 곳마다 장사진을 이루고 공연장에서 어마어마한 열기를 내뿜었습니다. 처음에는 놀라움, 두 번째는 숙연함, 세 번째는 눈물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가는 곳마다 다 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연에서 BTS는 지금 정점을 찍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싸이는 비록 큰 히트송이었고 그리고 그 잊을 수 없는 곡에 속하지만 K-팝의 정체성과 관련돼서 약간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K-팝 하면 그룹 댄스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돌 댄스, 걸그룹, 그래서 여러 명이 춤을 추면서 그 독특한 스타일의 음악을 전달하는 게 K-팝인데 싸이는 솔로입니다. 그런 면에서 K-팝을 제대로 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방탄은 진짜 K-팝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실히 우리 국민 사이에 각인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K-팝이라는 타이틀은 BTS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존에 성공한 K-팝의 여러 아이돌 그룹과 BTS는 어떻게 다른가? 제가 BTS랑 잠깐 얘기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2016년 K-콘 때 아마 그 대답을 한 게 랩몬스터였을 겁니다. 제가 K-팝에서 방탄소년단은 다른 아이돌 그룹하고 뭐가 달라요? 라고 그랬더니 아주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우린 열심히 해요. 우린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 이해 없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work hard, 열심히 일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BTS가 춤을 출 때 7명의 춤추는 모습, 얼굴 보면 죽기 살기로 춤을 춥니다. 근데 솔직히 죽기 살기로 추는 게 아닙니다. 죽기로 추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표정을 보면 어마무시한 그 파괴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은 처음에 아이돌 댄스로 출범한 팀이 아닙니다. 힙합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투자에 문제가 생기면서 댄스로 가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멤버들이 춤추려고 온 게 아닌데 춤을 춰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팀의 관계자가 저한테 한 얘기는 초기에 수년 동안을 하루에 12시간 내지 13시간 춤을 췄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두 시간만 춤을 춰봐라. 다리가 마비가 옵니다. 걷질 못합니다. 그걸 매일 12시간 내지 13시간 췄다는 건 죽기로 한 것입니다. 죽어야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형편없는 줄 알고 계신가요? 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죽으려고 하면 삽니다. 방탄은 우리가 볼 때 죽으려고 한 팀이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우리에게 잊혀져 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미덕, 패션, 열정, 그 열정의 가치를 다시 되살리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데 지금 미국이 왜 방탄소년단을 높이 평가하느냐? 심지어 비틀즈하고 견줍니다. 차세대 비틀즈가 BTS다. 근데 왜 그러냐면 비틀즈도 사실 리버풀의 가난한 청년들이 정말 독일 함부르크에 가서 그 피땀 눈물을 흘려가며 연습을 하면서 세계적 그룹으로 비상한 팀입니다. 방탄도 똑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자본주의는 솔직히 말해서 사회주의 끝없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시달렸습니다. 너의 체제는 뭐냐? 너의 체제는 솔직히 빈익빈 부익부 체제 아니냐? 그 본질적인 모순,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그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그 모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자본주의는 그 답변을 내놓기 위해서 청교도 윤리, 프로테스탄티즘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솔직히 자본주의는 가진 사람을 보호해주는 체제입니다. 잘난 사람이 더 잘나고 못난 사람은 밟히고 그런 상태에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도덕적인 건 뭘까요? 엘비스 프레슬리, 비틀즈가 보여줬듯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열만이 신분 상승, 신분을 점프할 수 있는 유효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 열정을 내세워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환상을 제공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 실제는 내가 열심히만 하면 성공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의 매체들이 방탄소년단들한테 발견하는 가치가 열정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치가 뭐죠? 꿈을 갖고 정열적으로 살고 그리고 신념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방탄소년단에서 있다고 봅니다. 저는 방탄이 그 어마무시한 춤을 추고 그리고 성공하는 걸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열적으로 살아야 한다. 머리 잠깐 아이디어 발휘해가지고 몸 안 움직이고 무노동 아닙니다. 저는 노동의 가치를 방탄소년단이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4.
대형 기획사들이 아이돌을 성공시킬 때 사용하는 방식과 BTS는 어떻게 다른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BTS의 기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좀 더 역점을 두었던 건 SNS입니다. 바로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 부분에 거의 목숨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미가 구축되는데 상당히 빠르게 성과를 거뒀습니다. 즉 SNS를 했다는 것, 즉 방탄소년단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담아서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걸 통해서 알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수없는 영상들이 전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바로 이런 SNS의 덕이 아주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역점을 두었고 방시혁 대표가 BTS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사장입니다. 방시혁 대표도 입만 열면 BTS의 성공은 첫 번째가 SNS의 덕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바로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고전적인 홍보나 고전적 마케팅을 가지고는 어떤 가수가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너무 잘 탄 것입니다. 좋은 제품이지만 좋은 제품을 가지고 세계에 뻗어가려면 유통망이 좋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방탄소년단이 SNS의 힘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유통의 과정을 완벽하게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또 남미에서도 또 중동에서도 그리고 유럽에서도 BTS 팬들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생긴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온 사업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베트남에서도 BTS 열풍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베트남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도 없는 페이스북의 소식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을 알고 보고 또 한국에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베트남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걸 보면서 붐이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SNS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시대입니다. 방탄소년단을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음악 플랫폼의 변화가 BTS의 성공 사례와 관계가 있는가? 절대적입니다. SNS가 그렇듯이 만약에 옛날처럼 LP나 CD 같은 피지컬에 의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면 방탄소년단은 햇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인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앨범과 CD가 미국에서 팔린다, 독일에서 팔린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능하게 된 것, 첫 번째는 스트리밍입니다. 이제 다운로딩보다 훨씬 더 간편하고 저렴한 스트리밍이 대세가 됐고 또 지금은 사실은 그 음원의 다운로딩 또 스트리밍보다 사실 유튜브 스트리밍이 훨씬 더 무료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젊은이들이 지금 열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웬만한 사람들 아마 다 누워서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것을 볼 것입니다. 아마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이상은 거의 다 어쨌든 누워서 자기 전에 유튜브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스타여야 합니다. 라디오에 출연하고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알려지기보다 유튜브에 등장해서 많은 팔로워를 갖고 그런 사람이 히트메이커 아닌가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고 방탄은 이걸 아주 오래전부터 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한국의 사람들도 모르는 곡들을 그리고 그 춤추는 영상을 외국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무료 시청 때문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불타오르네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아는 것입니다. 아마 유튜브 무료 시청은 더욱더 방탄소년단을 전 세계의 인물 즉 글로벌 슈퍼스타로 만들어주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게 제1의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친구 명자. 시골 우리 집에 명자가 놀러 왔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자그마한 키에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하얀 피부에 예쁘장한 여중생이었는데
무슨 계기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명자가 우리 언니 앞에서 초등학교 교과서를 쭉쭉 외워댔습니다. 명자가 돌아간 후에 나는 상당히 오랫동안 언니로부터 야단을 맞았습니다. 명자는 책을 줄줄 외울 정도로 공부하는데 나는 노력하지 않는다는 꾸중이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명자는 책을 외우던 아이로 통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명자는 공부를 잘했고 그 어렵다는 S대 물리과 영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결혼 후에 우연히 서울에서 명자와 한 아파트 단지에 살게 되었습니다. 명자는 두 남매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꿋꿋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홀 시아버지를 모시느라 명자의 얼굴엔 항상 엷은 긴장감이 드리워져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명자 집에 갔더니 당시 고교 1학년생인 아들이 엄마 친구가 왔다고 기타를 들고 와서 연주를 해줬습니다. 기타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명자도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기타만 끼고 산다고 그래도 명자 아들이어서 가끔 전교 1등을 하냐고 물었습니다. 기타가 아니었으면 가끔을 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할 무렵이 됐습니다. 기타를 끼고 살던 그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갔을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 진학 문제로 꼬장꼬장하신 할아버지께서 한 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시피 하며 S대 법대를 고집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의 고교에서도 마지막까지 법대를 종용했다고 했습니다. 판검사가 되는 게 흔히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S대에 지원하면서 법대를 예면하고 본인이 원하는 미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심 기타 공부에 때문에 공부가 좀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했었습니다. 조금 아쉬웠다. 그러나 알고 보니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아들 손을 들어준 것은 엄마인 명자였습니다. 아들은 대학 시절부터 작곡으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고비마다 엄마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준 것의 덕분이라고 끔찍히 고마워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방탄소년단을 만들어낸 방시혁 대표고 내 친구 명자가 바로 방 대표의 어머니입니다. 마침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날릴 때 방시혁 대표가 언론의 각광을 받으며 대통령상을 받을 무렵 명자와 나는 남인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방탄소년단과 방 대표에 대한 낭보가 인터넷을 타고 여행 중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명자 곁에 있던 나도 참으로 기뻤습니다. 방 대표가 자랑스럽고 고맙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 감격을 함께 여행하고 있는 모두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명자는 끝까지 조용히 그리고 겸손히 그 감동을 소화해냈습니다. 역시 명자다웠습니다. 아무나 그런 아들을 둔 영광을 누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입시철이 무르익어 여기저기서 환성과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식의 진로를 놓고 고액의 상담도 한다고 합니다. 입시가 끝날 때까지 내 자식이 내가 어느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진통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답은 확실합니다. 진학,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제 1순위는 본인이 가장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그 확실한 성과가 바로 오늘의 방시혁을 만들어낸 내 친구 명자에게 있음을 확인하게 합니다.